일단 그 consistent라는 단어 형용사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일관성 있는, 그쵸,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어요. 자, 일관성 있는이라는 그 뜻을 외우는 거 또 물론 안 중요하진 않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자리에 어떻게 써먹는지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요렇게 문장이 쭉 있고 여기 구멍이 딱 뚫려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앞에 자, he 주어죠. 주어. 그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is가 이건 이제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비동사가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국어에 비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is는 뭐라고 딱 한마디로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한국어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종결 어미 중에 다 정도. 이게 뭐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국말에서 다로 끝나는 그 다 있죠. 다. 걔가 이제 is를 그나마 뭐 좀 비스무리하게 쓰면 이렇게 된다 정도 되고요. 뭐 여기서 뭐 서술격 뭐 조사 뭐 국어 국문학도 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예, 영어랑 우리말, 한국말은 되게 안 닮았어요. 그래서 1대1로 대응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골치 아픕니다. 그냥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단어들 한번 볼까요? 요렇게 지금 in his efforts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전치사 in은 그래도 우리말이랑 좀 대응이 되는 게 이제 요게 있죠. 어디에서, 어디 안에서, 뭐 안에서라고 해도 좋고 에서라고 해도 좋고 뭐 일단 뜻만 통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his effort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우리말과의 차이점은 노력이라는 말, 여기는 복수로 써 있죠. efforts 이렇게. 근데 한국말로 노력들이란 말 잘 안 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의 언어 생활을 좀 돌아보시면 노력이라는 추상 명사를 굳이 노력들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경우는 특수한 맥락을 제외하면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죠. 근데 영어에는 이제 effort가 이렇게 복수로 가산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는 efforts라고 할 때 보통 앞에다가 이제 주어의 소유격을 이렇게 바꿔서 붙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니어도 뭐 더 같은 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his effort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단어끼리 막 번역을 하면 그 직역이라고 그러죠. 직역하면은 되게 더럽게 써 있어요. 그의 노력이라고 꼭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의 노력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번역2예요. 번역2를 불편하게 느끼고 번역2가 좀 거슬리는 분들은 번역2의 원리를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거 집어넣고 다 한국말로 바꾸면 그게 번역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 노력에서를 in his efforts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to가 붙었어요. to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하고 오랫동안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to라는 것은 뒤에다가 어떤 동사 원형을 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명사처럼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형용사처럼 쓸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부사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명사처럼 쓴다는 얘기는 한국어에서 동사를 명사처럼 바꾸는 방법은 보통 뭐뭐하는 것이나 뭐뭐하기 또는 뭐뭐함,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다 이게 동사인데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 뭐 공부함 이런 것들이 명사처럼 바꾸는 거죠. 한국말로. 형용사처럼 바꾼다는 얘기는 땡땡땡 할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부하다를 예를 들면 한국말로 공부할 과목 이런 식으로 바꾸면 과목이라는 명사를 공부할이라는 말이 앞에서 꾸며주죠. 이런 식으로 뭐뭐할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영어의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가지고 만드는 형용사적 그런 말 뭉치를 만드는 방법이고, 세 번째로 부사처럼 한다는 얘기는 한국말로 부사처럼 to가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의 부사처럼이라는 거는 대부분 뭐뭐 하려고 또는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뜻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를 예를 들면 공부하려고 또는 공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부사처럼 바꾸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뒤에 뭐 improve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동사 원형 여기다가 제가 아예 요거를 좀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improve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improve는 사전에 찾아보시면 아마 대표적인 뜻은 향상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향상시키다. 또는 아까 위에 나와 있던 이 문장에서는 개선하다 정도로 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선하다라고 해봅시다. 개선하다. 여기서는 개선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1번의 예시는 뭐가 되냐면 보세요. to improve라는 말이 문장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명사처럼 쓰였다는 얘기는 해석을 해봤을 때
때 개선하는 것 또는 뭐 개선하기 또는 개선함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게 명사처럼 쓰인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용사처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문장 내에 쓰여 있어요. 근데 이때 이거를 봤더니 개선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럼 그게 형용사처럼 쓰인 겁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한국어는 형용사는 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명사 앞쪽으로 오죠. 근데 이렇게 to 더해서 형용사처럼 쓰는 경우는 이 녀석이 명사 뒤에 붙습니다. 즉 앞에 이제 뭐가 나와요. 명사가. 그리고 그 명사가 나오고 뒤에 to improve 붙으면 개선할 명사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의미 순서, 의미를 해독하는 순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처럼 쓰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to impro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선하려고 또는 뭐 개선하기 위해. 만약에 문장 내에서 그 정도의 뜻으로 파악이 되면 그거는 부사처럼 쓰인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아예 한국어 번역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어 번역문만 봤을 때는 뭔가 이 노력의 목적이 개선 아닙니까? 그러면은 왠지 이 자리에 to 말고 for 이런 게 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efforts for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그 for는 전치사다 보니까 요게 improve 동사 원형이 못 오고 명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improvement나 improving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바꾸지 아니하고 to improve 이렇게 쓰는 경우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보통 앞으로 그러할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앞으로 그러할. 그래서 우리가 to를 보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보통은 이거는 그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고 많이 보시는 게 영어 독해할 때 유리하고 영작할 때도 유리해요. 자, 방금 이 부분은 아마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팁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다가 consistent란 단어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onsistent란 단어를 넣었죠, 제가?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일단 뒤에 있는 뭐 his efforts to improve 이 부분 그냥 무시하고 앞에만 봅시다. He is consistent. 그러면은 그는 하고 일관성이 있는 하고 비동사를 합쳐 봅시다. 그럼 보통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그렇죠. 일관성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 consistent는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한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시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자, 그러면 이보시오 선생.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봤을 때 그러면 요게 이 중에 이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여기서는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자신의 노력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뒤에 만약에 이거를 부사처럼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개선하려고. 이게 말이 되면은 그렇게 쓰인 거예요. 말이 되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들리시는 분들은 저거를 부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뭔가 개선할 노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아요, 나는. 그러면 이제 번역문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개선할 노력이라는 말이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조금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치 for이 붙을 것 같죠? 근데 원어민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럴 거니까 그냥 to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his efforts to improve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선의 대상이 이 노력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그냥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면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뭐 할로 볼 수도 있지만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뜻으로 봐서 형용사처럼 볼 수도 있죠, 이거를.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하나 뭐 추가한다면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형용사로 썼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이 동사의 목적어가 얘여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일단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그래야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제 어느 부분이 어떤 말에 대응하는지를 파악하시기 편하니까. 제가 예전에 한창 영어 공부 처음 할 때 20년 전이죠. 그때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 되게 저희 같은 약간
그냥 영어 무지랭이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그 통번역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직접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이거 구분은 좀 자의적일 수도 있다. 주관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원어민들도 이거를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보느냐는 그 사람의 언어 습관에도 많이 달려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마다 어느 쪽이냐 따지는 거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분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월이 흘러서 뭐 영어로 막 영어 전공하고 막 그쵸? 막 미국 대학 다니고 막 이러고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와 20년 한 지나는 시점에서 딱 그분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도 볼 때마다 뭐 이건 원어민들도 쥐들끼리 싸우겠는데? 되게 많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용법이 그래서 어느 쪽에 아주 정확하게 잘 부합하냐 이거 되게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이거 약간 답이 없는 문제인데 그럴싸한 이야기와 말이 안 되는 얘기만 있을 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안 그러리라고 믿어요? 이런 거 가지고 아직도 학교에서 내신에서 뭐 이거 어느 쪽이냐 고르라 막 이러면 그런 시험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무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1번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